안녕하세요. 은퇴자산 만들기, 재테크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노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을 응원하는 어머니 노예분입니다. 정말로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은 코스피 5천을 일시적으로 뚫었잖아요. 근데 2026년에 어떻게 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같이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 가겠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사실 단순하게 상승하는 국면이 아니라 구조가 바뀌고 있는 전환점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을 이끄는 핵심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HBM을 중심으로 한 메모리의 슈퍼사이클, 둘째는 밸류업 정책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사실 이 두 흐름이 맞물리면서 코스피는 사상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지만 이제부터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2026년에도 이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 오늘은 시나리오별로 시장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잠깐 볼게요. 코스피 5천은 사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한국 증시가 구조적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해외 어제 그 뉴스를 봤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코스피 5천은 상징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즉 한국 증시가 과거의 디스카운트 시장이 아니라는 인식의 변화가 시작됐다는 의미죠.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제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단기 상승보다는 어떤 구조로 시장이 움직이는가를 봐야 하는 시점이 된 거죠. 2026년을 단일 전망이 아닌 시나리오별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6년 코스피 전망 한번 볼게요. 2026년 코스피는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낙관적인 시나리오, 코스피 지수가 5,600에서 6,200까지 상승하는. 다음은 중립적인 시나리오, 4,800에서 5,600 사이. 그리고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3,800에서 4,700. 이 세 가지를 예측을 한번 해보고 이 상황별로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아주 베스트긴 한데 실제 실현 확률은 제가 임의로 설정했습니다. 한 30% 정도로. 이 시나리오가 열리려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메모리의 슈퍼사이클이 숫자로 확인돼야 됩니다. HBM을 중심으로 가격과 실적이 실제로 개선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는 밸류업 정책이 가시화되어야 됩니다. 배당,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선이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외국인의 수요 강화입니다. 원화 강세 또는 달러 약세 환경에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할 수 있는가가 사실은 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모리하고 다음에 밸류업, 외국인 수요 강화가 이 조건이 사실 맞아떨어지면 2027년에서 28년까지 장기 상승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산업재 그리고 주주환원 강화를 하는 지주사 이런 대형주가 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소형주보다는 아직은 대형주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소형주까지 온기가 퍼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중립적인 시나리오인데요. 중립적인 시나리오는 사실 가장 현실적이죠. 확률은 한 50% 정도 잡아봤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반도체는 사실 좋지만 기대치 상향 속도는 서서히 둔화가 되고 있고 밸류업은 진행 중이지만 기업별로 실행력의 차별화를 가지게 될 때, 그리고 고금리 부담은 남아있지만 성장률은 완만하게 개선될 때, 사실 이 구간의 특징은 지수는 버티는데 체감 난이도는 높은 시장이죠. 그래서 전략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형주 중심, 실적과 현금 흐름이 금전된 종목, 폴리오가 좀 유리한 환경일 것 같습니다. 다음에 비관적인 시나리오도 볼게요. 비관 시나리오는 코스피 3,800에서 4,700인데 확률은 20% 정도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점은 이 구간은 폭락장이라기보다는 체감이 동시에 나빠지는 조정장이라는 거죠. 리스크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글로벌 교육, 관세 이슈, 이 부분이 다시 재부각되는 상황, 또는 반도체 사이클의 둔화, 그리고 원화 약세와 금리 변동성의 확대.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노무니 노회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사이클 둔화는 지금 팹이 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쪽 공장에 엔지니어로 있다 보니까 이 반도체 팹이 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팹이 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팹은 한번 돌리게 되면 6개월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내년까지의 장기적인 수혜는 이미 발주는 다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1, 2년 반도체 쪽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사이클이 계속. 근데 이제 그 공급이 다시 확대되는 순간이 언제일까, 이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비관 시나리오가 생길 때는 통신 쪽하고 일부 필수 소비재, 다음에 고배당 종목처럼, 이때는 고배당 종목 중에 리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방어적 성격의 자산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공통의 전제는 하나인데, 이 매크로는 바닥을 통과했다 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코스피가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은 2026년에 경제 성장률 1.8%를 제시했고 물가 상승률은 2.1%를 제시했거든요. 중요한 건 한국은행이 이 리스크로 관세, 무역 환경, 반도체 사이클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26년은 경기가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해가 아니라 완만한 회복세 속에서 방향을 가리키는 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핵심 변수는 이게 2026년을 사실 관통하는 건데, 최대 변수는 당연히 반도체고 그 중에서도 HBM입니다. HBM하고 메모리 가격 강세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 낙관적으로 보면 LH 데이터 센터가 투자가 지속되면서 HBM의 수요는 계속 강한 것은 사실인데, 뉴스를 계속 따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캐펙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할 때, 투자를 하고 났는데 팹은 한 3년 정도 이후가 되기 때문에 수급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 공급은 천천히 가다가 2, 3년 후에 공급이 확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때는 이제 가격이 추락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뉴스를 끊임없이 따라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특히 반도체 쪽 관련해서 ETF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저도 쏙쏠하고 반도체 쪽이 좀 있거든요. 다음, 2026년에 투자자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거, 크게 4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방향성보다는 사실 대응력이 더 중요한데, 첫 번째는 HBM하고 DRAM의 가격 추이. 왜냐하면 저희 지수의 30%가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이 HBM하고 DRAM의 가격 추이는 반드시 확인을 하고, 다음에 AI 서버에 대한 캐펙스, 그러니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이 AI 서버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다음에 배당하고 자사주 공시의 반복성과 일관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지수 상승이 소수 종목의 쏠림인지 아니면 강범위하게 행정이 되면서 확산되는지, 이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33개, 2025년 기준으로 33개 종목이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가 5천까지 넘어온 거라서 지수 상승의 온기가 다른 쪽으로 퍼지는 것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저의 기본적인 기본적 전략은 중립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했고요. 대형 우량주하고 실적과 현금 흐름이 검증된 종목이 중심입니다. 반도체 밸류업이 확인이 되면 반도체와 주주환원 강화 종목으로 비중을 확대를 할 거고요. 반대로 무역이나 환율 사이클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방어주하고 고배당주로 전환을 할 거고, 결론적으로 2026년은 방향을 맞이하는 해가 아니라 유연하게 대응을 해서 성과를 결정하는 이런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하반기 쪽, 상반기에는 확실하게 상승 기조가 맞아요.
근데 하반기에는 좀 계속 추적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6년 시장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고 그 시나리오별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계속 추적하면서 관찰을 하시죠. 끝까지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또 확인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권유가 아니고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시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노머니 노예본 TV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정적인 자본 소득과 은퇴 준비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어요. 안녕.